자, 문제 2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기억번 동그라미죠. 디귿번도 동그라미고 리을번도 동그라미입니다. 자,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기억번. 자, 주거침입제, 퇴거불응제, 야주절, 특수절, 특수강도제, 객제는 똑같다. 맞습니다. 숙지해 두시고요. 자, 디귿번 갑니다. 주거 신체 수색제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이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니은번 갑니다.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에 비해서 형이 경하게 규정되어 있다. 틀렸습니다. 같아요. 형량도 같고 둘 다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도 같고. 자, 리을번 갑니다. 주관이죠.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쳤을 때에는 이 자체가 뭐가 됩니까? 별도로 주거침입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가보면 상습절도죄를 범한 사람이 범한 과거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상습절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에 주거침입죄에 그쳤기 때문에 또 다른 주거침입죄, 그래서 경합범이 됩니다. 자, 미음번 갑니다. 자, 고종사촌 집에 잠시 들어가 있다. 는 것은 처음부터 해당초, 절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거침입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훔쳤다고 하는 것은 절도죄만 될 뿐입니다. 자, B번 갑니다. 자, 피해자 소유 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밖에 설치된 소독시설이라고 했잖아요. 즉 경매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소독시설이기 때문에 이 소독시설은 축사의 종물이 아니라 독립된 건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소독시설을 출입하는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가 됩니다. 그래서 안된다. X.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친족 상도례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니은만 동그라미죠. 나머지 것 봅니다. 기망하였다는 말은 사기인데요. 사기죄가 되는데 사기죄의 친족 상도례는 피해자와 친족이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을의 재물을 편취했으니까 을이 피해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을과 친족 관계가 있으면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갑과 을이 직계혈족 관계에 있다. 즉 피해자와 직계혈족 관계이니까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겠죠. X. 자, 작물죄입니다.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이 직계혈족 같은 경우에는 동거하든 동거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따라서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형 면제다. 맞습니다. 자, 디귿번 읽어보게 되면 임의로 사용하였다, 부탁하였는데 횡령죄 여부를 묻고 있는 거죠. 횡령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사이에 있어서 친족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친족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친족 상도로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X. 자, 리을번 보면 특가법이네요. 근데 사기죄죠. 사기죄의 경우에 일반 형법이든 특가법이든 특경가법이든 이 특별법이라 할지라도 친족 상도례를 배제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는 이상 그 성질이 특정가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안 된다.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이죠. 3번은 뭐 기출이 많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증여라 했습니다. 증여가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렇죠? 사실혼 배우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 A가 소유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갑이란 자가 이를 임의로 가져갔다고 했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 차량은 맞죠? 이 차량은 이 A가 소유자가 되고 플러스 점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갑이 이를 가져갔을 때, 즉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인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가 됩니다. 자, 나머지 다 맞는 것들이고요. 27번 갑니다.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은 암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판례를 봤을 때 사기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기가 안 됩니다. 뭐 검사가 입증 책임 부족했는지 몰라도 대법원은 사기죄가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의료보험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의사가 비급여 대상이라고 거짓말해서 그 진료비 상당액을 수령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않고 편취했기 때문에 사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판례는 되지 않는다 하니까요. 그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아직 기술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책 뒤에 나와 있는 해설 참조하시고. 자, 나머지 것들도 중요합니다. 1번은 기출이 됐죠. 그래서 비의료인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해서 이 지급 청구해서 지급받았을 때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자, 2번은 기출이 안 되었는데 3번부터 먼저 볼까요? 거의 비슷한 판례들입니다. 2번, 3번이나.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면허를 갖춘 의료인 나와 있죠? 여기도 보시면 면허를 갖춘 의료인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쭉 읽어보시고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래요. 중요한 판례들이라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8번 가봅니다. 자, 컴사 문제인데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나머지 거 봅니다. 자, 1번을 보면 휴대전화기를 권한 없이 눌렀어요. 눌렀죠. 막 누르니까 즉 정보 휴대전화기에 휴대폰 전화번호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또 번호를 눌러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것이죠. 휴대전화기 버튼을 누를 것만으로는 컴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눌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실한 정보를 입력해야지 전화통화가 되는 거잖아요.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면 전화가 다른 데를 가거나 그쵸? 전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누를 것만으로는 컴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은행 직원이 무자원 송금 방식으로 돈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컴사가 됩니다. 이 사람이 당연히 직원이 돈을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은 당연히 뭐예요? 권한을 가진 자죠. 권한을 가진 자를 할지라도 무자원으로 송금하게 되면 컴사가 됩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램 모듈을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컴사가 됩니다. 그래서 컴사에서 말하는 부정한 명령 입력이라고 해서 컴사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많이 봤던 판례죠? 자신 계좌로 돈을 이체를 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컴사죠. 컴사. 계좌 이체는 컴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신 통장에 들어왔죠? 자신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자기의 현금 카드를 사용하여 인출했는데 그럼 이것이 절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자기 카드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기 통장에 들어온 돈을 자신의 카드를 갖고 인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절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뭐밖에 안 돼요? 컴사밖에 되지 않아요. 절도가 안 되니까 작물도 안 됩니다. 29번.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먼저 1번 가보면 중요한 판례죠. 횡령죄에서 상당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못했으니까 사기방조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인식했다면 사기방조가 될 수가 있는데 인식하지 못했으니까 사기방조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양도했다 했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원이 피해자 A에게 이제 사기쳐서 이제 계좌로 송금받게 되죠. 그 계좌가 이제 이 갑의 계좌입니다. 갑의 계좌.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빌려준 통장에 있던 돈을 자신이 카드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쵸? 통장만 건네줬지 카드는 내가 갖고 있잖아요. 자신의 카드를 갖고 돈을 인출하였다면 이것이 을에 대한 관계, 을이 누군지 아세요? 을이 누구야? 조직원. 조직원이 을이잖아요. 그래서 사기방조는 되지 않지만 을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보호가치가 없으니까. 법이 보호를 안 해줍니다. 법이 보호를 안 해줘서 횡령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2번. 자,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했다고 했을 때 횡령죄가 되죠. 자, 끊고. 역시 밑에 보시면 사실상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위임받은 사람을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가 없다. 보관자로 볼 수 있죠. 보관자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됩니다. 기본 강의 때 설명드렸을 겁니다. 꼭 법적인 권한을 취득했을 때 보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법적인 권한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내가 보관하고 있다면 보관자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자, 납품대금을 자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근데 임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당연히 횡령이 되죠. X. 자, 4번을 가보면 전적으로 이름을 했다.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하, 이것은 익명조합과 유사하죠. 익명조합과 유사하기 때문에 따라서 처분했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 돈이기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민법상의 조합과 비교하시라 그랬습니다. 상법상의 익명조합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갑이 그 토지를 임의로 매도한 다음에 전매수익금 반환을 거부했다 할지라도 이 돈은 내 돈입니다. 내 돈이기 때문에 거부했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질 않습니다. 자, 30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부터 볼까요? 자, 채무담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했다. 자, 그 질권 설정자가 통지하거나 승낙을 한 상태에서 권리질권자의 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 목적인 채무 변제를 받았을 때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죠. 배임죄가 되죠. 그래서 맞는 지문인데 틀렸죠? 틀렸습니다.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설정하고 자, 나중에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그 채무 변제를 받았을 때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배임죄가 되질 않습니다. 자, 앞에 가볼게요. 자, 메뉴로 올라가 보시면 이거 많이 봤죠? 일반 회원들을 위한 날을 없애고 우선권이 있는 특별 회원을 모집했다라고 했을 때 별도로 배임죄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는 타인 사무 처리되질 않아요. 자, 그리고 신주 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납입 이행을 가장했을 때 이건 상법상의 납입 가장만 될 뿐이지 별도로 횡령 배임이 되질 않습니다. 자, 3번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3번도 최신 판례인데 요 분양권 있죠? 분양권. 우리 아파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이제 당첨되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 분양권을 판다고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딴 사람에게 팝니다.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분양권 매매 계약에 따라서 분양권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아직까지 분양권이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타인 사무처리자라는 신분이 생겨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질 않습니다. 자, 권리행사 방해죄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이죠. 왜 3번이 안 되는가요? 지금 아들명이잖아요. 아버지 A명의가 아니고 아들명입니다. 아들은 아들명의로 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남남이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방해했다 할지라도 지금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점유를 침탈했다 할지라도 이건 자기 소유가 아니고 타인 소유로 보는 거예요. 타인 명의. 아들 명의이기 때문에 타인 명의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아들 것입니다. 아들 것이라서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 관계에서는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3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답은 2번이죠. 1번 봅니다.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다. 그 밑에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단 말이죠? 그 말은 건조물이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건조물의 객체가 될 수는 없고 167조에 나오는 물건에 해당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폐가에 방화했을 때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이 아니라 물건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을이 타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사람이 타고 있죠?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현주 건조물입니다. 3번. 자, 자신의 창고라 할지라도 지금 압류가 돼버리면 타인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가 됐으니까 틀렸네요. 타인 물건으로 봐야 됩니다. 자, 4번 가보죠. 자, 지금 유조차 운전사가 주유소에 왔습니다. 주유소에서 주유류 탱크에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기름을 넣고 있을 때 위험물 취급 주임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기름을 넣거든요. 급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호스가 빠지는 바람에 불이 납니다. 라고 했을 때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맞습니까?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주임에게 과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임의 지시 받아서 지금 주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조차가 왔을 때 거기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그 주임이 있을 겁니다. 뭐 직책은 주임이고 뭐 거기 다 직원들인데 그 직원의 지시 받아서 후진하고 뭐 전진하고 해서 지정된 장소에 주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소에는 주임이 있다는 거죠. 주임이 있기 때문에 급유 주소에 빠지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임의 주의 감독 의무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실을 운전자에게 인정할 수는 없겠죠. 이 운전자는 그냥 운전만 할 뿐이지 그 호수를 빼고 넣고 그 다음에 차량을 어디다 주차시키고 그 위치 설정은 다 주임이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게는 주임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지 운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33번을 볼게요.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먼저 1번 볼게요. 자, 강제 통용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통화죄는 안 되겠네요. 통화죄로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통화죄가 안 되면 그 다음 뭐로 봐야 되겠습니까? 유가증권이나 문서로 가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통화는 아니지만 문서죄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화죄는 문서죄의 특별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관계에 있는 통화를 먼저 검토해보고 통화가 안 되니까 문서를 검토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는 아니지만은 요 사문서, 요 사도화에는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X. 자, 3번 봅니다. 자, 요 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에는 이것도 되지만 요것도 되지만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 2번이 전부 다 행사할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겁니다. 요거에 틀렸습니다. 자, 갑구청장이 울구청장으로 전보가 되어 있죠. 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허위가 아니라 자격모형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청장의 권한을 자기가 이제 사칭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의 자격모형 공문서 작성죄가 됩니다.